오빠 나 기분 안 좋아.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을 성공으로 이끄는 멘토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싸울 때 입국 같는 회피형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섭고 남자들의 피를 말리는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여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공포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빠, 나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까 점심 때 메뉴 선정이 별로였나? 아니면 기념일을 까먹었나? 수만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날씨가 흐려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명품백 산 거 올려서, 아니면 그냥 몸 컨디션이 별로라서, 이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기분이 태도가 되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상황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예약을 잡은 맛집에 여자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표정이 싹 굳습니다. 남자는 눈치를 봅니다. 맛이 없어? 왜 그래?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좀 짜증이 나네. 왜, 무슨 일 있어? 몰라, 자꾸 묻지 마. 나 지금 예민하단 말이야. 자, 이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모래알이 됩니다. 남자는 그 즐거워야 할 데이트 시간 내내 여자친구 눈치를 살피며 기분을 맞춰주느라 진땀을 뺍니다. 차에 타서도 분위기는 냉동실입니다. 음악도 못 켭니다. 숨소리도 크게 못 냅니다. 그녀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죄인처럼 운전만 해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녁쯤 되어서 여자친구가 깔깔대며 웃습니다. 오빠 저거 봐봐, 고양이 귀엽다. 남자는 벙 찌죠. 방금 전까지 죽을 상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됩니다. 이때 남자는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다행이다가 아니라 힘들다. 이게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걸 단순히 여자들은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라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는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감정을 남자에게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조절을 못하는 여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남자친구에게 배설합니다. 마치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거죠.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의 집은 지뢰밭이 됩니다. 퇴근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쫄깃해질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 표정이 안 좋으면 그날 저녁은 지옥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밥 먹는 소리조차 거슬려야 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사를 모시는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감정의 파도가 언제 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차트라도 있죠. 이런 여자의 감정은 차트도 없습니다. 그냥 랜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녀의 기분 하나에 가정의 평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의 행복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호르몬과 기분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는 밖에서 수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옵니다. 집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폭포가 몰아쳐도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난로가 있고 평온함이 있어야 다시 나가서 싸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집 안이 밖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라면 남자는 결국 밖으로 돌게 됩니다. 술을 마시든 낚시를 가든 차라리 야근을 하든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를 볼 때 예쁜 얼굴보다 몸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멘탈의 안정성입니다. 365일 중에 300일은 평온한 여자인지 아니면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여자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50년은 설얼은 단위를 걷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수성이 풍부한 것과 감정 조절 장애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리고 내 여자가 진짜 멘탈이 건강한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 웃는다고 해서 멘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멘탈은 기분이 나쁠 때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기분이 널뛰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인 의존성 때문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웁니다.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그런데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기인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남자친구 혹은 남편에게 그 감정을 덩어리째 던져버립니다. 네가 지금 기분이 더러우니까 네가 알아서 기분 좋게 만들어 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 더러운 기분까지 다 받아줘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떠넘기기입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남자는 연인이 아니라 감정 쓰레기 처리만이 됩니다. 맨날 눈치 보고 달래주고 비비 맞추느라 정작 남자 자신의 인생을 돌볼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잡아야 할 멘탈이 건강한 여자는 다릅니다. 이 여자들은 감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기분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져서 기분이 엉망인 상태로 데이트에 나왔다고 칩시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여자는 나오자마자 남자친구한테 틱틱거립니다. 왜 늦게 왔냐? 넥타이 색깔이 그게 뭐냐? 하면서 꼬투리를 잡죠.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엉뚱한 남자친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이걸 전위라고 하는데 아주 미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멘탈이 건강한 여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열받은 일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좀 다닥이야.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 맛있는 거 좀 사주라. 매운 거 먹고 확 풀고 싶어. 보이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자한테 짜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해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랑 있으면 남자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냥 오늘 힘들었구나. 맛있는 거 사주고 들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상황이 심플해집니다. 남자는 해결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미션이 명확하면 기꺼이 영웅이 되어줍니다. 기분 좋게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나면 여자는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웃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빠 덕분에 기분 다 풀렸다. 고마워. 이 한마디에 남자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은 무조건 생깁니다. 차가 긁힐 수도 있고 예약한 식당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굽니다. 아, 진짜 짜증나. 오늘 되는 일이 없네. 오빠는 왜 미리 전화를 안 해봤어? 하면서 남 탓을 하고 분위기를 씹착냅니다.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멘탈이 건강한 여자는 빠르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아쉽네. 할 수 없지 뭐. 오빠, 저기 보니까 떡볶이집 맛있어 보이는데 저기 갈까 우리? 떡볶이 먹을 운명이었나 봐. 이렇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남자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남자가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을 돌아가게 됐을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한숨 쉬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드라이브 더하고 좋네, 노래나 듣자 하면서 남자의 무안함을 덮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평생을 살고 싶습니까? 결혼 생활은 30년, 40년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위기가 닥치겠습니까? 그때마다 옆에서 같이 비명을 지르고 패닉에 빠지는 파트너보다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얼굴이 예쁜 건 남자의 어깨를 펴게 해주지만 여자의 멘탈이 예쁜 건 남자의 인생을 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형인, 알겠는데 썸 탈 때나 연애 초반에는 다들 잘 보이려고 연기하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진짜 멘탈 미녀인지 아니면 감정 조절 장애를 숨기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냅니까? 오늘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소름 돋게 정확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형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테스트 방법 2가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이건 연애 초반에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 테스트입니다. 여자가 뭔가 사소한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이번 주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어.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아주 정당한 거절이죠. 이때 반응을 봐야 합니다. 감정 조절이 건강한 여자는 아쉽지만 수긍합니다. 아, 진짜? 알았어. 오빠 요즘 일 많았으니까 이번 주는 푹 쉬어. 대신 다음 주에는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이렇게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의존성이 높은 여자는 이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차가워지죠. 오빠는 나보다 잠이 더 중요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변했네, 변했어. 단순히 피곤해서 쉬겠다는 건데 이걸 사랑의 척도로 전결해서 남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럼 도망치십시오.
결혼하면 여러분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거절을 존중해주지 않는 여자는 내 감정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과 피곤함 테스트입니다. 이건 진짜 본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누구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격은 몸이 힘들 때 나옵니다. 일부러 힘든 여행을 한번 가보거나 맛집 줄을 1시간 정도 기다려보세요.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날씨는 덥고 짜증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여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아, 진짜 짜증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까 다른 데 가자고 했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치게 만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힘들지만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죠. 와, 줄 진짜 기네. 얼마나 맛있길래 이러지? 오빠, 다리 안 아파? 우리 게임이나 하면서 기다릴까? 자신의 짜증을 통제하고 오히려 옆 사람을 챙기는 여유.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런 여자는 나중에 결혼해서 육아를 하거나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아는 여자가 진짜 강한 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발 내가 사랑으로 이 여자를 고쳤을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오빠, 나 우울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일종의 구원 환상에 빠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나아지겠지. 내가 지켜줘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성격을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환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구하는 겁니다. 서로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두 다리로 튼튼하게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게 결혼입니다. 한쪽이 계속 업혀가려고 하면 결국 둘 다 쓰러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힘들 때 오빠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술 한잔 할까? 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면 단단한 여자를 찾으세요. 그런 여자가 만들어주는 집밥보다 더 맛있는 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을 성공한 남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여자와 깎아먹는 여자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남자의 연봉을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 멘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필요해요.